화물 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물류 노동자입니다. 화물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흔히들 화물 노동자를 동맥의 그 혈관 속에 흐르는 소중한 피와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동지들이 과거 지입제라는 제도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런 권리 없이 뿔뿔이 모랄처럼 흩어진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물류 시장은 대기업 하주부터 시작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이놈도 가져가고 저놈도 가져가면서 맨 마지막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밑바닥 은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밑바닥 은임으로 살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했고 가속과 가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로 위에 무법자, 낭법자라는 우명을 씌워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도로에서 그렇게 죽어갔고 벌어졌고 또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20년 전에 화물연대를 만들었고, 그 화물연대를 통해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 방법은 안전운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투쟁해왔고, 그래서 비록 두 개 품목 한시적이지만 안전운전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전운전제 일모제가 폐지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올해 벌써 세 번째 파업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8일간의 파업으로 정부 여당으로부터 안전운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렇게 계약을 시도한 이후에는 6월달에 화물 노동자의 파업에,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자의 파업에 그렇게 밀려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주의가 파탄날 수 있다, 그러한 보수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 약속을 뒤집고 이제는 화물 노동자의 요구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 근대적인 노동가를 가지고 지금의 사태를 몰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화물 노동자들을 폄하했습니다. 귀족노조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시간을 쪽잠 자면서 일하면서 월 300만원 받아가는 노동자가 어찌 귀족 노조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도로에서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안전운전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화물 노동자의 요구가 어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 화물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기 위해서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초기부터 헌법에 위반되는 업무 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서 그 공권력을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의 부당거래를 감시하고 있는 그 공정거래를 앞세워서 화물노동자의 사무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해의 집에서는 경찰을 앞세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LH 공사를 내세워서 선배 강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화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탄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6월달부터 이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화물 노동자의 파업은 사실 정부가 6월달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요구에 밀릴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에 지금의 탄압을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어느덧 화물 노동자 간의 투쟁이 아니라 또 공공수노조 간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넘어 민주시민의 투쟁으로 확산돼 나가는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 화물 노동자에게 걸어진 그 칼것은 내일은 우리 노동자 전체 노동자를 향한 칼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우리가 87년 이후부터 소중하게 쟁취했던 민권과 민주주의를 이루라는 그 칼것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의 투쟁은 이제 노동자를 넘어 시민의 투쟁으로 그렇게 확장돼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